주류 경제학에선 인간을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이콘으로 봅니다. 하지만 행동 경제학에선 인간을 극히 제한된 합리성에 의존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휴먼으로 설명합니다. 한편 뇌과학에선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7, 80%는 무의식적이며 나머지 2, 30%도 그렇게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의 단 0.00004%만이 우리 의식에 도달하며 합리적으로 보이는 되뇌조차 대부분 결정을 무의식적으로 내린다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인간이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 시스템은 신속하지만 무의식적이고 직관, 결합적인 자동 모드로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피하는 행동이나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미소를 짓거나 출퇴근 혹은 샤워를 하는 행동 등에서 일어납니다. 반면에 숙고 시스템은 느리지만 의식적이며 신중하고 연역적인 조종 모드로 예를 들면 341 나누기 27 같은 계산이나 금융투자, 자녀 진학 문제 등의 문제를 풀 때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뇌 의식을 오프 하면은 자동 시스템이고 온 하면 숙고 시스템인 거죠. 한국인들은 온도를 섭씨로 표현할 때 이 자동 모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화씨로 표현할 때는 숙고 시스템을 써야 하죠. 또 한국어를 말할 때는 자동 시스템을 활용하지만 외국어를 말할 땐 숙고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아직 생소한 것들은 숙고 시스템을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도와주고요. 경험으로 많이 축적된 것들은 자동 시스템으로 처리해서 사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식인 거죠. 그래서 뛰어난 전문가들은 업무에 숙달되어서 이를 자동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정보를 숙고 시스템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를 다 숙고 시스템으로 처리하면 뇌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단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 시스템으로 맞춰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의사결정을 하거나 경험을 할 때, 즉 UX, CX, 이 대부분은 자동 시스템이 관여한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자신 내부에 있는 이 파충류가 제공하는 무의식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한정적 합리성 혹은 이런 인간을 두고 인지적인 구두쇠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피자, 토마토, 쫄면. 이제 스파로 시작하는 네 음절 단어 스파땡땡을 떠올려 봅시다. 대부분은 스파게티를 떠올릴 거예요. 왜냐? 여기서 피자, 토마토, 쫄면은 점화 자극이고 스파게티는 점화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그리스, 고대, 군대, 교육. 스파땡땡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스파르타가 떠오르실 겁니다. 이렇게 점화 효과는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된 자극이 나중에 제시된 자극의 처리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나타내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속담들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자라를 보고 놀라면 자라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더 빨리 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점화 자극은 기존 특정 지식과 연계되어 있는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화 효과는 점화 자극에 의해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마케팅학계에서 이런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2012년 크리스피 크림과 켈로그를 점화 자극으로 두고 사람들에게 이 두 브랜드를 사람으로 치면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후 피곤해진 몸 상태에서 건물 3층까지 어떻게 갈지를 질문했는데 크리스피 크림에 점화된 팀은 무의식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탄다 라고 응답했고 켈로그에 점화된 팀은 무의식적으로 걸어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단순히 브랜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동 시스템의 참가자들이 브랜드에 점화되어서 무의식적으로 브랜드 특성에 맞게 행동했다는 것. 이렇게 소비자들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브랜드의 무의식적인 특성에 점화돼서 특정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매우 놀랍죠? 이제 소비자의 무의식을 브랜드 컨셉트로 바꿀 수 있는 이 무의식 자산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산이 고객의 무의식을 지배할 겁니다.